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예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얼마 전에 남편에게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고 황당한 일을 겪고 제대로 복수를 해준 일이 있어 저도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일이 더 중요한 딩크족이기도 해서 아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제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물론 수입은 제가 남편보다 월등히 많았어요. 대신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도 잦고 야근도 잦았죠. 그 때문에 남편이 친구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 제가 참석하지 못하는 일도 어쩔 수 없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나몰라라 한 건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남편이 모임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임에 참석했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남편과 따로 데이트할 시간을 내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도 했어요. 많이 바쁜 건 사실이었지만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모임이 있다는데 어차피 당신은 시간 안 되지? 나 그냥 안 간다고 할게. 나 이번에는 시간 낼 수 있는데? 조금 늦더라도 갈 거니까 간다고 해. 내가 어떻게든 갈게. 됐어. 시간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 그냥 당신 일이나 봐. 나도 그냥 안 갈래. 그러면 우리끼리 데이트라도 할까? 우리 자주 가던 레스토랑 가자. 당신 거기 좋아하잖아. 뭘 그렇게까지 해. 나 그냥 쉴래. 피곤해. 나 괜찮으니까 당신도 그냥 천천히 일 봐.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저 귀찮아하기만 하더라고요. 모임에 가지 못하는 것도 아쉬워하지 않고 데이트를 하자고 해도 그저 피곤하다고 하면서 귀찮아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신경이 쓰여서 일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집에도 일찍 들어왔는데 오히려 남편이 야근이다 처리하다 하면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그렇게 바빠? 나 오늘은 당신이랑 시간 보내려고 일찍 들어왔는데 시간 안 되는 거야? 일은 뭐 당신만 바쁜 줄 알아? 나도 일 때문에 바빠. 할 일이 있는데 당신이랑 놀자고 회사 일 내팽개치고 집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나 이제 당신이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야. 됐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뭘 이제 와서 노력을 한다고 그래. 나 바쁘니까 끊어. 언제부턴가 남편은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다하고 말투도 차갑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게 많은가 보다 싶어서 저도 괜히 싸움을 만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남편의 서운함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집안일도 더 신경 써서 하고 남편이 먹을 음식도 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었죠. 오늘 아침은 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한 거야. 당신 따뜻한 밥 먹고 덜 힘들었으면 해서 준비했어. 당신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많으니까 많이 먹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나 아침 생각 별로 없으니까 괜히 애쓰지 마. 당신이랑 어울리지도 않아. 아직도 많이 서운해서 그래? 나 아무리 일 때문에 바빠도 나한테는 당신이 1순위인 거 알잖아. 이제 기분 좀 풀어주면 안 돼? 내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좀 알아주라. 차라리 날 혼자 있게 좀 해줘. 나도 숨 쉴 틈이 필요한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당신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게 더 숨 막히고 짜증나.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 생각해서 일부러 노력하고 있는 거 알면서 그렇게 말해야겠어? 남편은 제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었어요. 매번 직원들에게 일을 미뤘지만 하루는 제가 출장을 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박 3일 외국으로 출장을 앞둔 날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아는 번호였지만 한 번도 통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친구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였는데 남편 친구 중에 한 명이 재혼을 해서 뒤늦게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3일 뒤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연락을 받으셨나 해서요. 이번엔 시간 내셔서 꼭 와주셨으면 해요. 요즘엔 거의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따로 연락받은 적은 없었는데 시간 되면 가도록 할게요. 제가 출장을 가는데 돌아오는 날이라 시간 맞춰서 도착할지는 모르겠네요. 남편분은 이미 오시겠다고 했어요. 늦더라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되도록이면 시간 맞춰서 꼭 가도록 할게요. 좀 의아하더라고요.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면 남편이 항상 저에게 말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 제가 없으면 혼자 할 거 없다고 가지 않는 사람인데 저에게 말도 없이 참석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이상했죠. 그래도 이번 기회에 남편의 서운함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출장을 가서 모든 일정을 조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내고 예정보다 좀 더 빠른 시간에 비행기표로 바꿨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도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할 거니까 가서 보자고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남편은 뭘 하는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답답하긴 했지만 가서 남편을 놀래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제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친구들과 부인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는데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연락받고 왔죠. 남편도 아마 곧 올 거예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에요. 대체 누가 연락을 한 거예요? 여기 오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에이, 이거 참 난감하네. 경식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차라리 따로 만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는 친구들 만나는 자리인데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희도 참 뭐라고 해야 할지. 사람들이 제가 약속 장소에 와 있는 것이 난감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저 황당해하고 있었어요. 부부 동반 모임에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제가 반갑지 않다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참석할 거라고 미리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 시간 되면 가겠다고 분명히 말을 해놨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식이 재혼했는데 모르셨어요? 이혼한 전 부인이 부부 동반 모임에 나오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이혼은커녕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저와 남편이 이미 이혼을 했고 게다가 남편이 재혼까지 한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이혼한 적 없다고 말을 하려는데 내내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여자의 팔짱을 끼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듯 웃으면서요. 당신이 여기로 왔어? 당신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남편 놈이 당황한 얼굴로 저에게 묻는데 저는 그 얼굴을 핥혀주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데이트를 하자고 해도 심드렁하고 부부 동반 모임에 가겠다고 해도 됐다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부부 동반 모임까지 참석하느라 저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제가 내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던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딴 년이랑 시시덕거리느라 제 전화를 받을 새도 없었던 거죠. 저는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배신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미치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있지. 남편도 저를 보고 거의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 저는 정말이지 이게 꿈이었으면 싶더라고요. 저 여자는 누구고 당신은 왜 부부 동반 모임에 내가 아닌 딴 여자를 데리고 와?
당신 내 전화도 안 받고 저 여자랑 뭐하고 있었던 거야? 잠깐만 여보.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난 말한 적이 없는데 누구 통해서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친구들 모임에 딴 여자를 데리고 나온 게 더 문제 아니야? 당신 진짜 미쳤어?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머리채라도 붙잡히고 싶어? 친구들 다 있는 데서 개망신 한번 당해볼래?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이고 대화도 안 통한다. 난 집에 가 있을게. 가서 얘기해. 제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저에게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저에게 전화로 알려준 남편 친구의 부인 중 한 명이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그 자리에 여자만 두고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남겨진 남편의 내연녀는 당황하더니 남편을 따라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모든 상황이 기가 막혔죠. 내 남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에 불러낸 거죠? 왜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망가는 남편의 꽁무니를 보고 있다가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부터 알아야 했어요. 저에게 전화로 부부 동반 모임에 오라고 했던 그 여자한테 물었죠. 저도 혜원 씨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다녀요.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같은 부서에 유부녀 유부남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혜원 씨 남편의 소문이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모임에 혜원 씨 남편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면서 내연녀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바람을 피우면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건지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혜원 씨에게 전화를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혜원 씨도 제대로 이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말을 해줬어도 됐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화도 나고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저도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 결혼해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남편을 용서했거든요. 근데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운다고 하잖아요. 혜원 씨는 그렇게 여러 번 배신당하는 일 없었으면 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 모임 나와서 혜원 씨 좋게 생각했거든요. 바쁜 와중에도 남편 기 살려주려고 이 모임에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알게 된 건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제 넘은 말인 거 알지만 용서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얘기해주세요. 저는 혜원 씨 도와주고 싶어요.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일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날 배신감에 휩싸여서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 친구의 아내에게 말한 것처럼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그냥 곱게 이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이런 망신과 배신감을 안겨준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복수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배짱으로 그 낯짝을 제 앞에 들이대는 건지 그 용기가 가상하다 싶더라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내 앞에 얼굴을 들이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집에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돼? 네 친구들 앞에서 그런 개망신을 주고도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이 들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보다 우리 사이에 오해는 풀어야지. 당신이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 내가 오늘 다른 여자랑 그 모임에 갔던 건 항상 당신이 없으니까. 나도 친한 동료 그냥 데려갔던 것 뿐이야. 그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니야. 남편 놈은 거짓말을 잘도 하더라고요. 제가 전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지 나름 머리를 굴려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더 크게 분개했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에 거짓말을 지어낸 건 일을 더 크게 만든 거였어요. 제가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죠. 아, 그래? 그래서 내연 관계인 회사 동료를 친구들 모임에 데려가고 이혼을 하고 재혼한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 나보고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으라는 거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었어? 너 내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알았던 거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자기가 힘들게 꾸며낸 이야기가 전부 거짓인 게 단박에 들통이 났으니 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친구들과 친구들의 부인들도 전부 자기 편을 들어서 저에겐 자세히 말했을 리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당신이 날 너무 외롭게 내버려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 혼자 당신 기다리면서 엄청 외로웠어. 불쌍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널 그냥 내버려뒀어? 함께 시간 보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넌 내가 바쁜 거 이용해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잖아. 회사에 다 소문이 나도록 바람 피우고.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너무 분노해서 악을 써댔죠. 제가 바빠서 외로웠다고 바람을 피웠다고 핑계를 대는 게 더 열이 받았죠. 내가 잘못했어. 전부 인정할게. 그래, 나 바람 피운 거 맞고 당신한테 못할 짓 한 것도 맞아. 나 다 인정하고 있고 지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내가 뭐에 홀린 건지 모르겠어. 사실 그 여자가 날 먼저 유혹한 거야. 처음에는 나도 당신 생각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었는데 나도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은 너무 바쁘고 나는 외롭고. 미안해. 전부 후회하고 있어. 당신이 바쁘지만 않았으면 나도 바람까지는 피우지 않았을 거야.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데 그 모습마저도 밉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배경에는 제가 바빴기 때문이라고 은근히 제 탓을 하는 모양이 저를 더 열받게 자극했죠.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나는 너무 바쁘고 당신은 외로웠겠어. 당신이 바람을 피운 이유는 어쩌면 내 탓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바쁘지만 않았더라면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 일은 없었겠지. 사업하면 그 정도 생각은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나 잠깐의 바람이었어. 하지만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그리고 이제는 일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나랑 시간 보내는 걸 더 많이 해줘. 그럼 나도 바람 피우는 일 더는 없을 거야. 마치 제가 바쁘면 또 바람이라도 피우겠다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그 여자랑 헤어질 거지? 내가 일하는 시간 좀 줄이고 당신이랑 잘 지내면 당신도 나한테 돌아올 거지? 나 그것만 약속해주면 당신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이 있어. 당연하지. 그 여자랑은 안 그래도 아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전부 정리했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야. 그래도 당신이 금방 오해를 풀어줘서 너무 고맙다. 역시 당신은 대화가 통하는 여자야. 이제 정말로 나 용서한 거 맞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해를 풀어줘서 얼떨떨하게 돼. 나 화푼 거 맞아. 당신이 이제 정말로 나만 바라본다고 확실히 약속해줬으면 좋겠어. 그 여자랑도 깨끗이 정리하고. 그러면 나도 당신이랑 새로 시작하는 기념으로 당신 차도 새로 뽑아줄게. 외제차로 뽑아주고 당신은 그 차 타면서 항상 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새 차까지 사준다고? 그리고 그 여자는 절대 걱정하지 마. 난 당신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성격이 좋아서 진짜 고맙고 행복해. 그 여자 생각은 조금도 안 나. 남편은 좋다고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새 차까지 뽑아준다고 했죠. 그건 전부 남편 놈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미쳤다고 이놈을 용서하겠어요? 저는 그저 제가 남편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거짓으로 한 말이었죠. 근데
당신 나 차 사준다고 한 말 진심이야? 잘못은 내가 했는데 어떻게 차를 사줄 생각을 했어? 나는 당신한테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 여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여자는 당신한테 뭐 사준 적 있어? 그 여자는 맨날 나한테 뭘 사달라고만 했지 나한테 뭘 사준 적은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 여자는 내가 좋아한 적도 없어. 제가 여기서 머리를 써서 남편 놈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전부 녹음을 했어요. 언젠가 이것도 쓸모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며칠을 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고 항상 집으로 왔어요. 외제차도 샀죠. 어차피 조만간 뺏을 차니까 제 명의로 산 차였어요. 외제차를 사준 이유는 나중에 빼앗았을 때 더 상실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일부러 남편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기분도 좋게 해줬어요. 요즘 당신 집에 일찍 오고 우리 둘이 같이 있는 시간 길어지니까 너무 좋다. 그거 알아? 당신 40대 후반 되면서 되게 멋있어진 거. 중후한 느낌이야. 우와,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기분은 너무 좋다. 내가 진짜 결혼 하나는 잘했지. 여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다리도 주물러주고 안마도 해줄게. 당신이 이렇게 다정해서 그런가?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은 것 같아. 나 정말 불안하다. 남편 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차도 사주고 칭찬도 좀 해주니까 남편은 그게 그렇게 좋았던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오더라고요. 가끔 남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오는 것 같기는 했지만 남편은 곤란한 듯 제 눈치를 보며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지? 난 당신이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날까 봐 걱정돼. 당신이 나 속이지 않고 있다고 확신을 줬으면 좋겠어. 내가 미쳤어? 자꾸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귀찮아서 연락도 다 무시하고 있어. 당신은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고 차도 사주고 날 이렇게 빨리 용서해줬는데 내가 계속 그런 여자를 만날 리가 없잖아. 얼마 전에 안 그래도 회사에서 나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정말이야. 이런 말들도 전부 녹음되어 있었죠. 그렇게 며칠을 남편을 감시하듯 집에 일찍 와서 남편과 딱 붙어 있었어요. 진짜 역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복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정도 고통을 감수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출근을 하려고 주차장에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여자가 저한테 거침없이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가까이 오니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팔짱을 끼고 부부 동반 모임에 나타났던 그 내연녀였어요. 당신 때문이야. 우리 다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당신이 전부 망쳤어. 너만 없었어도 우리 둘 다 이혼하고 잘 살 수 있었어. 어차피 망한 결혼인데 왜 그 남자 붙잡아서 우리 사이를 갈라놔? 이 나쁜 년아! 내연녀는 어찌나 당당하게 따지던지 저는 그 여자의 당당한 태도에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찾아온 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어디서 감히 너 같은 게 나한테 난리야? 내가 너 상간녀 위자료 신청할 수 있는 거 알아? 우리 둘 다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했었어. 당신은 그 모임 자리에서 그 꼴을 다 보고도 네 남편이랑 살고 싶어? 정말 그러고 싶냐고.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남편이 그러던데 이제 너 싫대. 내가 차도 새로 사준다고 하니까 나밖에 없다면서 너 버릴 거라더라. 그러게 멍청한 남자도 제대로 꼬시지 못하면서 주제에 불륜을 저질렀어? 그러게 남자를 왜 질리게 했니? 내가 남자 꼬시는 법 좀 알려줄까? 이게 미쳤나? 네 남편이 너 버리고 나랑 바람났던 건 잊었어? 남편도 뺏겼으면서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네 남편이 나 좋다고 얼마나 선물을 갖다 바쳤는지 알아? 넌 그걸 다 알고도 그런 남자랑 살고 싶어? 당장 내 남자한테서 떨어져! 그래서 내가 다시 빼앗았잖아. 넌 얼마 가져보지도 못하고 나한테 다시 빼앗겼잖아.
그러면서 니들이 무슨 진짜 사랑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 니 꼴도 너무 우습다. 내 남편 다시 꼬시려니까 어렵지? 그게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잖아. 나한테 구걸하려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왜 너한테 구걸이래? 네가 제대로 된 여자면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이네. 야, 한번 무릎 꿇어봐. 무릎 꿇고 머리도 조아려봐. 혹시 알아? 내가 남편이랑 이혼을 해줄지? 그 정도 용기도 없으면서 어딜 찾아오길? 저는 일부러 내연녀의 속을 박박 긁어줬어요. 아주 수치스럽고 굴욕적으로 긁어줬죠. 그 정도 대우는 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내연녀가 기어이 이성을 잃더라고요.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을 들어 올려 저를 내리쳤어요. 딱딱한 가방이었는데 그걸로 저를 내리치고 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졌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미친 내연녀가 저를 또 내려치기 전에 누군가 그걸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누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얼마나 다쳤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죠. 내연녀의 눈이 완전히 돌아 있었거든요. 어찌나 약이 바짝 올라있던지 정말로 누구 하나 해칠 생각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내연녀와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까지 경찰서로 오게 되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괜찮아? 당신 머리에서 피나. 누가 이랬어? 남편은 경찰서에 나타나서 호들갑을 떨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내연녀가 울면서 남편을 흘겨보았어요. 뒤늦게 내연녀를 발견한 남편은 깜짝 놀라며 갑자기 입을 다물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나한테 우리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었어? 근데 어떻게 나를 배신해? 당신 돈 때문에 그 여자랑 있는 거야?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며! 내연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마구 따지더라고요. 누가 보면 세기의 사랑이라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엄청 꼴사나운 광경이었어요. 내가 지금은 뭐라 할 말이 없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은 사람도 다쳤고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차마 내연녀에게 매정하게는 말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나중에 얘기하자며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똥개가 똥을 끊겠어요. 제가 녹음한 것을 삼자 대면한 이 자리에서 틀어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맨날 나한테 뭘 사달라고만 했지 나한테 뭘 사준 적은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 여자는 내가 좋아한 적도 없어. 제 휴대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주 큰 소리로 흘러나와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들을 수 있었죠. 근처에 있는 경찰들도 남편을 아주 쓰레기 보듯 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선물은 네가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라며. 나한테 바라는 거 사랑밖에 없다고 했으면서 뒤에서는 네 아내랑 나를 흉보고 있었어? 너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던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지? 내연녀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에게 달려들어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경찰서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죠. 내내 맞기만 하던 남편은 기어이 내연녀를 밀치고 둘은 말다툼까지 하고 아주 가관이었어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아주 질리는 거야. 난 내 와이프밖에 없어. 너랑은 그냥 좀 놀았을 뿐이야. 내가 널 진짜로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한 번도 널 진짜로 좋아한 적은 없어. 남편 놈은 저를 의식했는지 내연녀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내연녀는 목이 터지게 울고 남편 놈은 내연녀를 밀쳐내고 저에게 왔어요. 저는 내연녀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경찰서에 제대로 못 박아주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왔어요. 나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아까도 봤겠지만 나 정말로 그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랑은 이제 정말로 끝인 거지? 이제 더는 그 여자랑 엮일 일 없는 거 맞지? 당연하지. 원래도 끝난 사이였는데 아까 봤잖아. 이제 못 볼 꼴까지 다 봤는데 당연히 끝이지.
나도 이번에 그 여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고 완전히 정 떨어졌어. 게다가 그 여자도 다시는 나한테 들러붙지 못할 거야. 근데 녹음은 왜 했던 거야?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들으면서 당신 믿으려고 그런 거야. 기분 많이 나빴어? 아니야. 오히려 당신이 그거 틀어줘서 거머리 같은 여자 떼어내고 잘 됐지 뭐. 남편은 내가 녹음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갓 지어낸 거짓말도 어찌나 쉽게 믿던지 멍청한 놈이었어요. 그래, 다행이긴 한데 나 여전히 불안해. 당신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잖아. 회사에서 또 만나면 어떡해? 그런 건 걱정하지도 마. 회사에서 말도 안 섞을 거야. 그리고 지도 염치가 있으면 나한테 말 걸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나 당신한테만 충성할 거야. 그럼 회사 그만두면 안 돼? 당신 그 회사 안 다녔으면 좋겠어. 난 당신이 그 여자랑 한 공간에 있는 거 상상만 해도 싫어. 나 계속 당신이 그 여자랑 회사에서 무슨 일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싶지 않아. 웬만하면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 그래도 내가 10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어떻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 당신이 조금만 걱정을 덜 하면 돼. 나 이제 당신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 당신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상임이사로 있어줘. 난 당신한테 월급도 많이 줄 수 있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도 상임이사인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당신 우리 회사 들어오는 거 어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되냐고 물었을 때 싫어했었잖아. 정말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 그때는 내가 뭘 모르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면 나 더 든든할 것 같아. 당신이랑 더 오래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나 바로 상임이사부터 시켜주는 거야? 당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난 그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라. 당신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당신한테 대표를 맡길까 하는 생각도 있는걸? 나 오래 일하면서 많이 지쳤는데 당신이라면 믿고 회사를 맡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어때? 한번 생각해 볼래? 당신이 날 그렇게까지 믿고 있는 줄은 몰랐어. 당신 이번에 정말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준다. 나 진짜 당신이랑 결혼 잘한 것 같아. 아유, 내가 미쳐가지고 왜 그런 여자한테 넘어갔던 거지? 여보, 나 진짜 당신한테 잘할게. 회사도 내일 당장 사직서 내고 올게. 그렇게 모든 게 제 계획대로 술술 풀리고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단순하고 멍청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저를 믿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정말로 회사에 사표를 던졌고 안 그래도 사내 불륜으로 남편을 눈엣 가시로 여겼던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사표를 낸 당일에 나가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당장 회사를 그만둔 건 좋기는 한데 보통 사직서 내면 좀 더 생각해보라고 하잖아. 근데 알았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열받더라. 이놈의 회사 당장 그만두길 진짜 잘한 것 같아. 당신이 내 구세주지. 이제 나 당신 회사 들어가면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근데 당신 회사로 출근을 언제부터 하면 되는 거야? 야, 네가 감히 누구 마음대로 내 회사에 출근해?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을 우리 회사로 들일 것 같니? 너 아직도 모르겠어? 네 회사에서도 너 버리려고 계속 벼르고 있던 거야.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다 화해하고 분위기 좋았잖아. 나 회사 그만둔 것도 전부 당신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당장 버리는 놈은 나도 데리고 있기 싫어. 그리고 바람 피운 놈이 뭐가 이쁘다고 내가 너를 계속 데리고 사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 나한테 속은 거야.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억지로 참고 넘어갔던 그 답답함이 전부 날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날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거야? 난 당신 때문에 여자랑 헤어지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하면 난 어떡하라고? 그러게 누가 바람을 피우래? 애초에 바람을 피운 니놈 잘못이지. 바람 피우면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어?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나 한 회사의 대표야. 너는 내가 이런 일을 겪고도 얼렁뚱땅 넘어갈 줄 알았니?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당신 진짜 소름 돋는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난 당신이 나한테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당신 정말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그리고 나 회사 그만두게 한 거 당신 나한테 사기친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난 제안을 했고 사직을 하고 말고는 당신의 선택이었어. 우리가 계약을 했어 뭘 했어? 내 말만 듣고 바로 다음날 쪼르르 회사 가서 사직서 던지고 온 게 누군데. 이제 이혼만 하면 깔끔해. 넌 그냥 내 계획 안에서 놀아난 거야 이 멍청아.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가 있어? 나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소름 끼친다. 시끄러워. 입 다물고 이혼이나 해. 그리고 네 엄마가 나한테 빌려간 돈 있지? 그것도 당장 갚으라고 네가 전해. 내가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간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돈 빨리 갚아. 그리고 이 집도 내가 산 거 알지? 지금 당장 네 짐 싸서 나가. 5분 안에 안 나가면 네 물건 전부 집어던져버려서 못 쓰게 만들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완전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재빠르게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서야 집안에 평온이 찾아왔죠. 저는 그동안의 피로가 몰려와서 한숨 자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남편 친구의 부인 있잖아요. 저에게 모임에 나오라고 전화를 줬던 그 여자였어요. 회사에 난리가 났었어요. 혜원 씨 남편의 내연녀 있잖아요. 그 여자 남편이 회사에 찾아와서 다 뒤집어 엎고 경식 씨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어마어마했어요. 경식 씨가 회사를 그렇게 빨리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몇 대는 얻어맞았을 거예요. 아, 거기도 유부녀였죠? 하긴 그럴만도 했겠네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랑 이혼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난리가 났는데 회사에 어떻게 다니겠어요? 혜원 씨는 남편이랑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설마 용서하기로 한 건 아니겠죠? 혜원 씨 남편은 회사도 그만뒀던데.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곧 이혼할 거예요. 그 사람 회사도 그만둬서 갈 곳도 없고 그 여자랑 완전히 쫑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헤어지려고 잠시 시간을 끌었던 것뿐이에요. 바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근데 대단하네요. 남편 바람난 거 알면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다 했어요? 나를 배신했는데 그냥 곱게 이혼해 줄 수 있나요? 그 사람 이제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 거예요. 그렇겠네요. 업계에는 소문이 다 나서 비슷한 업종으로는 취업도 힘들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더더욱 잘 됐네요. 어쨌든 덕분에 남편 바람난 거 알게 됐는데 그때 알려준 거 고마웠어요.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고맙단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떼어내고 나니까 고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제 넘은 건 아니었나 계속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하는 일마다 좋은 소식만 있길 바랄게요. 그렇게 남편의 친구 부인과도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남편 놈이 버티면 이혼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죠. 저는 먼저 내연녀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했고 남편에게도 유책 배우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모에게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제 돈을 모두 갚게 했어요. 내 아들이 못난 놈이다. 전부 이놈이 잘못했어. 지금 나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갑자기 그 큰 돈을 갚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이놈 감시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이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상임이사 자리는 바라지도 않는다. 말단 자리라도 좋으니 이놈 취직 좀 시켜줘. 넌 그렇게 할 수 있는 애잖니.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 날 시몬은 남편 놈을 데리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같으면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머님 딸이었어도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제 와서 저보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전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괜히 헛된 기대하지 마시고 데리고 가세요. 아, 가기 전에 여기에 사인하라고 아들한테 시키세요.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제발 부탁한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전부 잘못했고 내 아들이 나쁜 놈이야. 평생 너한테 잘하면서 살게. 부탁이다. 내 아들 좀 용서해줘. 끝난 얘기 더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들한테 사인하라고 하세요. 이혼 소송까지 해봐야 아들이 더 손해예요. 남편은 다행히 더는 버티지 않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며칠만 시간을 줘라. 얼른 대출받아서 돈 다 갚을게. 너 무서운 애인 거 알았으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갚으마. 저에게 용서를 빌고 설득을 해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안 시몬은 며칠 걸리지 않아서 돈을 갚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저만 믿고 자기 돈을 거의 모은 적 없는 남편은 자기 돈 몇 없는 걸 털어서 저에게 위자료를 줬고요. 물론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죠. 그리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신경을 못 쓴 지 며칠 됐기 때문에 마침 바쁘게 처리해야 할 일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 뒤로는 남편이라는 존재도 없으니 더 마음 편히 외국으로 출장도 다녔어요. 출장을 간 김에 기간을 더 늘려서 거기서 혼자 여행을 하기도 했죠.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외롭지 않더라고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나는 국제 변호사예요. 혼자 카페 테라스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외국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자로서 아무런 매력도 없는 줄 알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출장 왔다가 혼자 여행 중이에요. 한국에서 왔고요. 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도 여행 온 건데 우리 같이 다른 곳에도 가볼래요? 전 혼자 여행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심심하거든요. 저보다 나이도 5살이나 어린 남자였어요. 그런데 외국인인데도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문화 차이보다는 서로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남자는 다른 생각이더라고요. 좋은 친구 말고 연인으로 만나보는 건 어때요? 지금 만나는 사람 없다면요? 없어요. 그쪽은요? 알고 보니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니죠? 당신 바람둥이일까봐 겁나요. 나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와이프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 마음의 상처 좀 치유해보려고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저랑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신기했죠. 그리고 좀 더 마음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애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저보다 연하인데다가 잘생긴 외국인 남자와 제가 연애를 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 남편이랑 헤어지니까 회사 일도 잘 풀리고 저는 이혼한 지 오래되지 않아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일이 전부 술술 풀리더라고요. 저의 외국인 남자친구는 저 때문에 한국어도 배웠고 한국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늘리면서 제 집에서 머물곤 했어요. 로맨틱하고 다정한 남자친구 덕에 저는 첫 번째 결혼으로 받았던 상처도 많이 치유가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당신 아직 못 잊었어. 당신이랑 다시 살 날만 기다리고 있어. 정말 나 어떻게 안 되겠어? 난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날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어? 우리 그래도 좋았던 날이 더 많았잖아. 전부 좋았는데 갑자기 술 먹고 찾아온 전 남편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잡쳐버렸죠. 전 남편이 제 인생에서 빠지고 전부 좋았는데 왜 그 지긋지긋한 인간이 또 제 앞에 나타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이 저에게 뭐라 하던가 말던가 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다음에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 내 인생에 끼어들면 재수가 없으니까 내 앞에 얼짱대지 말라고.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는 말에 전 남편은 겁을 먹었는지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의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에게 은근히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도 하곤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결혼이라는 게 너무 급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남자친구의 진지한 마음이 싫지는 않아요.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해준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처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너무 열이 받고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지만 제대로 복수를 하고 나서는 모든 상처가 깨끗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용서하고 참고 살지 마세요. 바람을 피운 사람은 또 바람 피우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